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는 3번까지 문제를 했으므로 일단 문제를 풀 건데요. 제가 유형 1번에 1번 한번 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하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좀 재밌을 만한 문제가 이제 없나? 이제 네. 34번 한번 해드리고요. 1번하고 34번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문제를 쫙 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씩 소감 있게 볼게요. 1번 먼저 볼게요. 문제 푸는 컨셉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좀 다 이런 식이에요. 1번이랑 비슷한 거 봅시다. 둘 다 안 맞으는데? 둘 다 안 맞는다는 거야? 벌써 전에 2번에 했어? 네, 아니 한 분은 아예 그 부모님이 꺼져 계세요 핸드폰이. 그래? 재현이는? 기억이 아예 안 맞았어요. 또 안 맞았어요 이번에? 네. 오케이. 자, 가볼게요. 뭔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자, 한 중근이랑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수직 K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구해요? K를 넘기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지금부터 뭘 볼 거예요? 이 함수와 y는 k의 교점을 볼 겁니다. 그러면 되겠죠? 얘를 그럼 그리면 되겠죠? 4차 함수는 그리는 게 좀 쉽지 않아서 미분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미분을 하시면 쉽게 나와요. 3차 함수랑 다르게 미분을 하겠습니다. 12로 묶으니까 x제곱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4x 마이너스 4죠. 자, 이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될 거예요. 뭐 일단은 인수분해 이렇게 되네요. 12로 묶었더니 x의 제곱으로 또 묶었더니 잠깐만 x제곱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미안 4 인수분해가 되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 내가 3차 함수를 그려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근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라고 나오게 됩니다. 3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그쵸? 따라서 4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4차 함수를 그려보니까 마이너스, 자 보세요. 그냥 그릴게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많이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자, 제대로 그릴게요.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3차 함수를 내가 그려봤더니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3차 함수를 그려봤어요. 오버해서 그렸나?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오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근과 근 사이 거리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잖아요. 그럼 뭐 정비례는 아닌데 짧을수록 봉우리가 작고요. 근과 근 사이 길수록 봉우리가 큽니다. 아시겠죠? 봉우리가 커요. 이 정도 센스는 있게 그려주세요. 이해하셨죠? 자, 이랬을 때 얘네 프라임을 그렸고요. 이 친구의 프라임을 그린 거예요. 프라임. 그 다음에 원래 함수는 어떻게 그려요? 자, 근에서 점선을 칠게요. 점선을 칠게요. 점선을 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프라임이 음수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하겠죠. 그러다가 0을 갖습니다. 기울기. 그리고 이만큼은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0을 갖습니다. 증가 기울기가 왜 점점 증가하다가 감소합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음수인데 잘 보세요. 음수니까 감소해야 되는데 아주 많이 내는 거죠. 많이 내는 거예요. 왜 많이 내는 거예요? 음수 부분이 크니까요. 많이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가죠. 이런 4차 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fx를 그릴 건데 fx를 무엇을 보고 그렸어요? 프라임을 보고 개형을 찾았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구간은 이렇게 나눠져 있죠. 다시 여기다가 대충 그리면은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4차 함수가 나오는 게 이 문제예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y는 k를 구할 거예요. y는 k를 쳐서
중근한계랑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근을 구할 건데 여기겠죠 일단. K가 2점이면 좋겠죠? 그러면은 접하니까 중근한계, 반통하니까 네, 실은 2개. 자 여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근 하나에 반통근 2개. 여기는 안 되겠네요. 여기는 중근만 있는데 반통근이 2개가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요 K 값이랑 요 K 값 구하면 되는데 자, 이 K 값은 누구일 때? 그때일 때. 그때일 때 X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죠. 그쵸? X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K가 하나 나오겠죠? 그때 Y가. 두 번째, 자, 작은 극수일 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였어요. 그쵸?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그때 Y 값도 나오겠죠. 그때 Y 값이 K 값이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컨셉은 뭐예요? 는 K, 여기 있는 K를 넘겨서 는 K를 만든 다음에 이쪽을 그려서 Y는 K를 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넘어가서 8번 한다 했는데 유형 8번이 있는 것 같은데. 자, 8번 아니었나? 아, 유형 8번 맞아요. 34번 볼게요. 34번은 조금 달라서 푸는 거예요. 제가 답을 안 내리니까 답을 다 여러분들 직접 구하시면 돼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k의 세제곱 4k의 세제곱 x 그 다음에 더하기 12가 0보다 크죠. 자 이걸 어떻게 구할까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항상 성립하는 건가요? 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는 k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앞전 봐봐요. 유형 8번 전까지의 문제들은 싹 다 k를 혼자 쓸 수 있었는데 이 문제는 k가 혼자 못 붙어 있어요. x가 붙어 있거든요. 따라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푸는 게 좋겠죠. 자, 이 두 개의 함수를 비교할게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는 그리기 쉬워요. 자, x의 4제곱 어떻게 그리죠? 그냥 이거예요. x의 4제곱. 네, 우리 뭐 수업 1에서 제곱 공부할 때도 해봤죠. x의 4제곱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를 12만큼 띄울 겁니다. 여기 12가 있고요.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 친구죠. 자, 이 친구는 뭡니까? 이 친구는 y는 4k의 세제곱의 x인데 이렇게 써보니까 얘가 그냥 기울기고요. 얘는 1차 함수였네요. 원점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가 그렸을 때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이 문제가 옳죠. 왜냐하면은 자, 이 직선이 얘가 파란색 얘가 항상 4차 함수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의 아마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최소값인가 최대값인가? 개수군. 정수 K의 개수요? 그럼 보세요. 이 녀석의 결국 최대는 기울어져서 접할 때죠. 접할 때죠. 얘보다는 작아야죠. 그래야 얘가 성립하겠죠. 반대도 있겠죠. 반대도 있겠죠. 얘보다는 커야죠. 그래야지 여기 접할 때 그래야지 되겠죠. 참고로 말하는 이 둘은 아마 대칭일 거예요. 그렇죠? 안 봐도 뻔하게. 왜냐면 베이스 함수인 이 흰색 함수가 y축 대칭이에요. 그렇죠? y축 대칭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데요? 접하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결국 뭐예요? 이 친구의 밖에점 원점에서 접선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구하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구해볼까요? 자, 이 점의 좌표를 흰색 위에 있는 좌표를 제가 t콤마 t의 4제곱 플러스 10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점은 뭐예요? 이 점은 0,0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t분의 t4제곱 플러스 12가 누구랑 같습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4t 세제곱이랑 똑같네요. 이 함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4t 세제곱이죠. 그렇죠? 따라서 t의 4제곱 더하기 12가 4t의 4제곱으로 넘어가면은 자 12, 4는 t의 4제곱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그렇죠? 네. 따라서 t는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걸 알았습니다. 되었죠?
2점이 플러스 루트 2점이라는 뜻이고 2점이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라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정확히 대칭이겠죠. 뭘 구하랬어요? K 기울기 값이요? 아, 그래 구해봅시다. 자, 이때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이때의 기울기 루트 2를 어디에 집어넣죠?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나요? 4t 세제곱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8 루트 2가 되겠네요. 이 기울기가. 여긴 당연히 반대니까 대칭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8 루트 2겠죠? 자, 얘네 사이에 누가 있을 텐데요? 4K 세제곱이죠. 그렇죠? 여기 우리 그거 합시다. 이 기울기가 8 루트 2일 때 그때 4K 세제곱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K가 구하면 되잖아요. 4K 세제곱 기울기인데 걔가 8 루트 2래요. K 루트 2겠네요. 결론은 K는 루트 2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내려오겠죠, 기울기가.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 정수 K의 값은 3개네요. 마이너스 1, 0, 1 3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34번 같은 문제는 앞전에 있는 7개의 유형과 다르게 앞전에는 7개의 유형은 싹 다 는 K로 나와요. K를 뺄 수 있어요, 혼자. 근데 얘는 K를 못 빼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넘긴 다음에 X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X 나누면은 K만 혼자 놓는 거에 매몰돼가지고 X를 나눠버리면 물론 이거 구두문도 틀렸지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아직 이거 그릴 수 없죠. 제가 왜 아직이라고 하냐면 미적분에서 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함수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얘는 못 그리지만 4차 함수는 그릴 수 있고 1차 함수 그릴 수 있으니까 둘로 풀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속도가속도 문제들을 쭉 풀고 마무리합시다.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42번을 보죠. 자, 문제를 좀 천천히 읽는 게 좋은 게 원점을 출발한대요. 원점을 출발한다는 건 이 얘기입니다. t가 0일 때, 시각이 0일 때 위치가 0이라는 뜻이에요. 중요해요. 알았죠? 시각이 0일 때 위치가 0이라는 뜻입니다. 원점을 출발한다는 게.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변이를 물어보면은 0초부터 3초까지 변이를 물어본다 치면은 0초일 때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0초일 때 위치가 0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체킹을 해야 되는 게 학교 선생님이 조금만 똑똑하면은 시작점을 원점으로 안 줄 때가 많아. 근데 애들은 항상 문제 90% 이상의 원점 출발하거든. 그러니까 맨날 시작점이 0인 줄 알거든. 그러다가 이제 되털리는 거지. 야, 그런 멍청함으로 틀리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 그런 걸로 대학 못 가면 진짜 억울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체킹을 해줘야 돼요. 시작점, 그렇죠? 시작점 원점이래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니까 뭐 좌우만 움직이는 친구겠죠?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t에서의 위치가 자 xt라고도 쓰는데 저는 이렇게 쓸게요. 42번 xt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1이야. 자, p가 출발로 다시 원점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순간 속도가 뭐예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속도예요. 그렇죠? 그냥 원점을 다시 지나야 되니까 얘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려봐야지. 얘 그려보니까 t의 t-1의 제곱이네. 이 함수를 그려보니까 0이랑 1을 지나는데 1은 접하고 0은 반통하니까 자, 이런 그래프다. 그렇지? 이런 그래프지. 얘 생각을 해봐. 여기 위치거든? 위치. 원점이 어디야? 위치가 0일 때야. 아, 위치 0을 지나는 순간에 시각이 1이네. t 1초일 때 위치는 이 문제에서 뭐래? 1초일 때 속도를 구해서 미분하자. 속도 구해야 되니까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지? 여기에다가 t에 1 집어넣으면 속도 그때 나오겠다. 1초일 때의 속도는 2네요. 아, 0이네요. 0이야? 0이네? 0이네. 너 멍청했네. 1초일 때 순간 속도는 결국 봐봐. 얘를 미분한 게 v라며. 1초일 때 순간 속도는 결국 이 그래프에서 1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잖아. 0이네. 그치? 0이네요. 그쵸? 야, 그러니까 속도가 속도에서 주인공은 누구니 사실? t예요. 주인공. 네, 여러분들은
시각을 먼저 구해놓는 걸 좀 우선순위 해야 되겠죠. 가속도요? 가속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그래도 47번 할게. 자, 원점을 출발하는데 역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 나왔는데 위치 함수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속도가 6인 순간이라는 건 6일 때 시각을 구하래. 속도가 6인 건 속도를 구해야지. vt를 구하자 미분합해 3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2네. 자, 얘가 6 나올 때 시각이 있겠지. 6 나올 때 시각 보자. 6 넘어오면은 3으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니. 자, 그러면은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t가.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시각은 음수가 없습니다. 시각은 음수가 없어요. 문제에서 물어볼 때 시각 음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2초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졸라 웃긴 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학교 가서 일반 물리 배우시면 시각도 벡터예요. 그래서 시각도 음수가 있어요. 음수가 있으니까 타임머신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알겠니? 과거의 시각은 현재를 0초라고 기준 잡았을 때 현재를 시각을 0이라고 기준 잡았을 때 과거는 음수일 거 아니야. 원래 있어 음수가. 근데 고등수학에서 음수 없어요. 시각 아시겠죠? 네. 아닌가? 상대성 이론 배울 때 배우나?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볼게. 결론은 속도가 6 나올 때 시각은 3초였다는 얘기예요. 음수 없으니까 고등수학에서. 따라서 그때 가속도 구하라고요. t가 3일 때 가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v를 좀 미분하면 되겠죠? 6t-3이죠. v 미분하면. 자, 얘가 여기 3 집어넣으면 정답 나옵니다. 굉장히 쉽죠? 자, 다음 거 해볼게요. 50번입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면 또 원점을 출발하죠. 문제가 원점 출발하는 것밖에 없네. 자, t에서 위치 또 나왔어요. 위치식 좋죠? 웬만하면 xt라고 쓰는 거 습관 들이세요. 알았죠? 문제에서 아무리 x는이라고 나와도 xt라고 쓰는 거 습관 들이세요. 서술형에서 이렇게 써도 되냐고요? 네, 됩니다. 이거 안 된다고 하는 쌤들이 이상한 거예요. 걔가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이고 p는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대요. 자, 운동 방향은 누가 나타냅니까? 방향. 오른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여는 속도가 나타내죠. 제가 이렇게 3면 물어볼게요. 3면. 5초일 때 어떤 물체가 위치가 마이너스 4에 얘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몰라, 맞아. 위치는 사진을 찍는 거라서 몰라. 이때 속도를 알아야 돼. 5초일 때 속도가 3m/s래. m/s 안 써. 5초일 때 속도가 3이래. 그럼 얘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5초일 때 순간 속도가 3이래. 어디로 움직이는 거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모르겠어? 봐봐. 속도가 플러스일 때는 오른쪽이야. 알겠어? 이게 만약에 속도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5초일 때. 이해했어? 5초일 때 위치는 마이너스 4지만 결론은 5초일 때 속도를 내가 또 구해보니까 이거라고 나왔어. 플러스 3. 얘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얘를 지나친 거야. 이해했어? 써놔야지 이제. 처음 배우니까 후진이도 처음 봤으면 써놓으면 되겠고. 근데 물리에서 배우지 않냐? 물리본에서. 그래요. 알았어요. 야, 보자. 그러니까 운동 방향은 속도가 결정합니다. 속도의 부호가 결정하죠. 부호. 속도의 부호.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볼게요.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물체인데 제가 이 물체의 속도식을 잠깐 구해보고 미분하면 되죠. 이 친구를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는 이번에는 V예요. 쟤는 XT였거든요. Y축이. 얘 VT로 할게요. 참고로 말하자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세연이가 딴지를 걸었지만 자, 속도가 속도 문제는 무조건 거의 VT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네, 물리 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원 역학이 이미 다 끝나셨겠죠, 그렇죠? 네, 솔직히 역학만큼 쉬운 게 또 없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 했잖아요. 근데 역학 문제 풀 때도 역학에서 특히 이제 속도 관련된 문제 풀 때는 VT 그래프 그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VT 그래프를 제가 지금 그려보면 이게 뭐야? 3으로 묶으니까 6이랑 8이야? 2랑 4네? 얘가 그치 2랑 4를 지난데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응? VT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나오고 VT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니까 VT 그래프를 하는 게 편하겠지. 자, 운동 방향 바꾼다는 게 뭐야? 결국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야, 상효야, 이 문제의 속도 부호가 몇 초에서 바뀌어? 2초, 4초. 맞아.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면 대에서 바뀌어. 결론은 뭐야? 0일 때 바뀌는 거겠지. 그렇지? 0일 때 바뀔 확률이 있지. 0이라고 바뀌진 않아. 어떤 속도 그래프가 만약에 가다가 접했어. 얘가 아무리 속도가 0이어도 얘는 운동 방향 안 바꿨어. 왜? 플러스였다가 0에다 플러스니까 오른쪽 가다가 잠깐 멈추다가 오른쪽 가는 거니까 안 바뀐 거야.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 진짜 중요한 사실인데 위에다 써놔봐. 위치, 속도, 가속도 세 개 써놔. 위치랑 속도랑 가속도는 무조건 연속이야. 무조건 연속이야.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지에 만약에 속도 그래프를 그려줬는데 만약에 속도 그래프가 부연속으로 돼 있어? 잘 말이 안 돼. 내가 말했지. 어떤 물체가 움직이다가 속도가 3으로 가고 있어. 3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100이 될 수는 없는 거야. 3에서 서서히 엑셀이 밟아지면서 100으로 갈 수는 있어도 3으로 가고 있는 물체가 100으로 갈 수는 없어. 없어. 중간에 무조건 그 속도가 증가하는 게 무조건 다 있단 말이야. 몸무게, 키 다 마찬가지야. 자고 일어났더니 10cm가 컸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자는 도중에 점점 더 커갔겠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응? 그러니까 연속함수야.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위치는 싹 다 연속함수야. 갑자기 바뀔 수 없어. 순간이동, 텔레포트 이런 거 없어. 알았어? 기억하면 돼. 아직까지는 없어. 자, 그래서 운동량을 바꾸는 순간이 2초랑 4초인데 t가 2랑 4인데 문제에서 뭐래? 그때 위치를 구하래. 각각 위치 구하자. 위치는 2초를 여기에 넣으면 되고 4를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럼 나오겠다, 그치? 각각의 위치가 나오고 걔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뭐 빼면 되겠지? 그치? 구해가지고 다 할게. 쉽죠? 그러겠죠. 이게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직선계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거는 제동 거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어려움을 갖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동 문제는 속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56번이고 이 친구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면은 xt가 32t-0.8tm 제곱을 따른다고 한대요. 관계가 성립한대요. 움직인 거리라고 했네요.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얘들아, 일단은 VT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거 먼저 잠깐 볼게.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잘 들어봐. 얘가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 문제 좀 심오한 게 담겨져 있어.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이런 거야. 어떤 자동차가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는데 이제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에 위치를 0이라고 했대. 달리고 봐라.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이 이때가 차에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느려지는 순간에 대해서를 딱 0이라고 했대.
T가 0 나오면 얼마야? 40. 0이랑 40이야? 근데 궁금한 건 이거였어. 봐봐. 40초가 넘어가면 대충 봐봐. 야 그럼 이제 20초가 그거야? 20초가 그 대칭축이야? 얘 그려볼게. 위치함수를 그리니까 대칭축이 20이잖아. 얘는 20이잖아. 뭐가 심오한지 보여줄게. 야, 여기가 0초인데 이렇게 있겠지? 그치? 잘 들어봐. 이 물체는 20초 이상의 그래프는 없어. 여기 없어. 이거 없어야 돼. 왜 그럴까? 속도가 브레이크 밟자마자 그렇지는 않아요. 밟자마자 0이라서. 브레이크 밟아도 차가 뒤로 가진 않잖아. 맞아요. 저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야, 이게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거라며. 그치? 브레이크를 밟았어.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는 어쨌든 갈 거 아니야. 점점 느려져서 멈추겠지만 앞으로 가긴 가잖아. 봐. 밟아서 가. 조금 진다는 해. 대신에 그래. 처음에 많이 가다가 점점 조금씩밖에 못 가다가 더 이상 안 가는 거야. 근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백을 하진 않아. 위치가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 지금 백을 하진 않아. 이 문제는 그래서 t가 20초까지밖에 없는 거야. 이거 좀 중요하긴 해. 브레이크 문제에서. 이 문제 그래서 t의 범위가 0부터 20밖에 안 돼. t의 범위를 더 깔끔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래프 그리는 거 말고 백하는 거 보는 거 말고 언제겠어? v를 내가 써볼게. vt를 써볼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1.6t 플러스 32잖아. 그치? v가 0 될 때까지가 끝난 거야. 자 봐봐. v로 보면 더 보여. 잘 봐봐. 결론이 이거잖아. 내가 vt를 그려보니까 1차 함수야. t에 대한 1차 함수야. 여기는 xt를 그려보고 vt를 그려보니까 1차 함수인데 뭐 32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일반적으로 내려가. 기울기 마이너스 1.6으로 20초에서 0이 돼. 잘 들어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거는 가속도가 음수라는 거잖아. 일정하게 속도가 감소하고 있잖아. 0이 되었어. 속도가 20초에서 0이 되었어. 이 x절편 20이야? 0이 되었어. 근데 브레이크 밟는다고 속도가 다시 뒤로 가? 차가 뒤로 가? 그런 일은 없어. 이 은근히 중요해. 은근히. 이때부터 차는 어떻게 돼 있어? 이때부터 차는 멈춰 있어. 위치가 안 바뀌어. 이때부터 차는 속도가 어떻게 돼? 속도가 0이야. 이해했어?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 이 문제 왜 필요한 줄 알아? 한 대 가지고 문제를 낼 때는 이거 안 내는데 2대 가지고 낼 때가 문제야. 차를 2대 가지고 낸 다음에 한 새끼를 먼저 밟아 브레이크를. 다른 새끼 나중에 밟아. 그러면은 한 새끼가 위치가 이제 그 브레이크 밟은 순간부터 얘는 이제 여기까지 차가 진행했고 이제 안 가. 멈춰 있는 거야 위치가 그대로라는 건 멈춰 있는 거야 상우야. 근데 봐봐. 그 다음에는 더 많이 갔다가 이쯤에서 멈춘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둘 사이의 거리 비교 이런 걸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멈춘 다음에는 위치 그대로, 아니면은 멈춘 다음에 속도 0으로, 이런 거를 좀 해놔야 돼. 노란색은 어떻게 그려지겠어? 노란색은 더 천천히 증가하다가 멈추니까 노란색은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지. 처음 속도는 이렇게 가겠네. 노란색은 이렇게 가겠네. 야, 축의 속력이 왜 얘보다 낮아? 축의 기울기가 작으니까 흰색보다. 얘들아, xt의 기울기는 v라니까. xt의 미분가, 접선의 기울기는 v라니까. 그러니까 노란색은 더 낮기 시작하겠지. 더 낮은 기울기니까 흰색보다. 그러면 낮게 가다가 이제 0으로 가겠지. 나중 초에서, 나중 시각에서 0이 되겠지. 그렇지?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지. 좀 필요한 문제라고 한다 치면은 속도에서 브레이크 문제가 중요해. 여기까지만 해보고 오늘 수업은 따라서 문제를 마무리하고 이거 끝낼게. 브레이크 문제 나머지 그냥 다 풀어와. 어차피 다 풀 수 있는 거고 뒤에 옆에 좀 쉬워. 자
거리를 구하라고? 누구 구하는 거야? 여기 위치 구하라는 거 아니야? 이 위치. 이 위치 이게 여기서부터 제동에서 움직인 거리잖아. 그치? 20초일 때 위치 여기다 20 넣어서 구하든가. 적분 안 배웠으니까 20 넣어서 구해야 되겠다. 그치? 적분을 배우면 누굴 구하면 돼?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됐지? 네. 320이겠지? 구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밟는 거 뒤로 안 가? 아주 중요한 얘기야. 졸라 웃겨 근데 브레이크 밟는 문제가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네. 자, 저런 우리 변화율을 오늘 안 했군요. 숙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할 거냐면요. 67번까지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하려고 3번은 67번까지고 제가 프린트 나눠드릴게요. 프린트 뭐 나눠드릴 거예요? 스텝 3 나눠드릴게요. 오늘 거는 하나, 내일까지 숙제니까 오늘은 못 나눠주겠다. 네, 내일까지 해오시면 되고, 호연아 내일 7시부터 다 옵시다. 잠깐 보자. 자, 오늘 수고하셨고, 잠깐 쉬고 계세요. 재성아 프린트 없어.